지구단위 계획 지역으로 마포구청이 발표한 것은 2006년 3월 16일이에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 지역으로 발표가 됐다는 것, 그래서 두리반이 묶였다는 것도 농성하면서 알았어요. 농성하면서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고 이러면서 남전 DNC가 매입을 했고, 그 소유권 이전이 그러니까 그 신탁 이전으로 한국토지신탁으로 넘어가 있고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 농성하면서 알게 됐죠. (2007년 12월에) 명도소송장을 받아들고, 그때 이제 받아들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때 나가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이 가게 얻을 때 대출 2,500 받은 것조차도 못 갚는 상황이고, 그 뭐 우리가 전 재산 쏟아 부어서 또 그거 모자라서 대출금까지 받아서 가게를 열었는데, 그 뭐 완전히 알거지로 쫓겨나는 거니까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다고 해서 그 11세대 상가 세입자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이길 수 있냐고 했더니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 얘기를 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소송을 했죠. 그 이제 그 10조가 상가 세입자는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그거거든요. 그거 갖고서 싸웠는데 1심에서 패소를 한 게 10조의 단서 조항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단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예외로 둔다. 이 지구단위 계획 지역은 작은 덩어리 철거 지역이니까 재건축에 포함이 되죠. 그 예외로 둔다. 그 예외 조항 때문에 그 두리반 같은 경우에는 그 불과 그 1심 패소할 무렵이 3년 한 5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랬는데 패소를 했고, 르꼬르지 옷가게는 1년 뭐 1년 좀 넘었는데 패소했고, 다 패소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도정법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상가 세입자들이나 주거 세입자들,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건설 사업을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재개발 지역의 상가 세입자들 경우에는 그 이제 용산 참사 타결로 인해서 한 달 늘어났지만 영업보상 4개월, 시설 투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 도정법에 해당되는 큰 덩어리의 철거 지역이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나마 시설 투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 영업보상 4개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 지역처럼 작은 덩어리의 철거 지역은 그 영업보상의 의무도 없고 시설 투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도 없어요. 도정법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자들이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이사비용 300 제시만 해도 300만 원도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두리반으로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큰 덩어리에서 철거당하면 그런 얄팍한 보상이나마 있고, 작은 덩어리에서 철거당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법. 니네는 그걸 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악랄한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2009년 5월 말에 우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뒤로 이사비용 아까 얘기한 대로 뭐 300, 150, 100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 나서 우리 세입자들끼리 10세대가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해가지고 현수막을 막 내걸고 그랬어요. 너라면 이거 받고 나가겠느냐 뭐 이런 현수막도 막 걸고. 그리고서 3개월쯤 있다가 8월 21일까지
전화로 다시 협상하자라는 그 얘네가 내용 증명 공문을 보냈어요. 반드시 개별적으로 8월 19일까지 당사 또는 액트 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얘네가 보낸 공문이거든요. 그 이때 뭉쳐 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세입자 대책위 이름으로 우리도 공문을 보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 중요한 게 저희 세입자는 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세입자는 귀사의 보상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점포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끝.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교동 세입자 대책위 명의로 14일 날 보냈죠. 정말 그 이 생계터전을 뺏고 이 자리에 건물을 올려서 분양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들에게 터전 마련해 주는 것부터 급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이 사전에 그 생계 터전 마련해 주는 것을 더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 전부 다다. 인근의 점포를 얻어달라는 것. 그 주장했더니 알았다 그러고 나가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12월 24일 날 강제로 드러낸 거죠. 30여 명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인부들도 한 20여 명 되고 이제 덩치가 이른 깡패들도 이제 10여 명 되고 막 그때가 4시쯤부터 시작이 됐는데 6시 좀 넘어서 다 드러내고 나니까 우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안 나가려고 버티니까 막 밀어가지고서 밀려 나오자마자 그 철판으로 우리 현관을 막더라고요. 사실 상가 세입자들은 칼 끝을 잡고 있는 셈이에요. 칼 자루는 건설 시행사나 이런 그 건설 투기꾼들이 잡고 있는 거고요. 얘네가 이렇게 휘두르면 이쪽으로 손을 베고 저렇게 휘두르면 손목을 베일 뿐이죠. 두리반 같은 공간을 확보해야만 우리는 이 협상, 이 싸움의 종결을 의미한다 선언을 했죠. 모든 철거민들에게 지금 선례로 남는 게 없어요. 다 뒤에서 흐지부지 끝내왔기 때문에 그 폭력에 시달리다 못 견뎌서 대충 협상하고 넘어가고 돈으로 얼마 받고 나가고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두리반 같은, 니네가 뺏었으니까 두리반 같은 가게를 차려달라. 그래서 다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리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예전 두리반의 칼국수나 보쌈 같은 거 식사 대접하는 걸로, 사례는 그걸로 끝날는지 몰라도 향후 철거민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사가 철거민들에게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우리도 두리반처럼 해줘 라고 상징으로 남는 것,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